어제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의 김은혜가 공개했다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육성 공개를 보셨죠? 그 보도. 임대 아파트는 손에 나서 안 짓는다. 김은혜가 이걸 육성을 공개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재명이 뭐 그 당시에 굳이 말하자면 이런 거지. 이재명은 약자 편이라는 환상 깨주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라고 이제 사실 대장동어도 무관한 이야기를 끄집어서 흠집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이재명은 표리부동한 사람이네? 하실 것이 아니라 저는 맥락을 봐야 됩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딱 하나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 맥락이 바로 반박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해당 발언이 나온 시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 1월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취임 12일 만인 2010년 7월 모라토리엄 선언 2013년 12월에 재정난을 해결하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서 그거는 의회가 동의를 안 할 테고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당시 다수당으로 성남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향후 설립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빚을 내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김은혜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의 궤변식 언급에 관하여는 차라리 말을 삼가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면서 그 모라토리엄 상황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3년 정도 만에 모라토리엄이 끝나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성남시장이 엄청난 빚을 내 가지고 성남 시청사를 지었잖아요. 이대엽 시장. 포화청사를 짓는 바람에 그 이재명 시장이 취임했을 당시에는 그 살림살이가 완전 엉망인 파탄 지경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발표했던 게 어떻게 지자체라는 곳에서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배 뗀다. 나는 빚 못 갚아.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지방자치단체 모라토리움이라는 것 자체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실 처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 건데요. 이런 식의 대법원 판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그 지자체장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이 나올 시 그 지방정부가 모라토리움으로 빠져갈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사정을 고려한 기각 판결을 내려서 지자체를 살린다. 이런 판결들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망하면 그 주민들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법원도 끝내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 전에 이대엽 시장이 어느 정도 그렇게 막장으로 달렸기에 이 상황까지 왔는가. 그리고 사실 돈이라는 것도 갚을 수 있을 때 돈을 빌리는 겁니다. 빚이 없는 사람은 별로 저는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빚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능력을 갚을 수 있을 때 빌려야 되는 거거든요. 당시 성남시는 그조차도 임대아파트는 수익이 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조차도 그걸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이 힘든 분들을 외면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점을 잘 봐야 돼요. 이재명 시장이 했다는 그것은 2013년 1월 달이었고요. 2013년 1월 달이었고, 모라토리움이 끝난 게 2013년 12월 달이에요. 거의 1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한 11개월 정도.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이 끝났다고 선언하기 전에 성남시의회가 이재명 시장 일기 때 국민의힘 계열이 훨씬 더 많았을 때잖아요. 아무것도 못했던 시절이란 말이야.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성남 전체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들어가지고 임대아파트 짓겠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가 지금 재정 적자가 나가지고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완전히 막 살림 자체가 막 공공하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임대아파트 짓겠다고 하면 당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들이 봐주겠냐. 그러니까 이걸 짓겠다고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겠다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임대 아파트 지어서 사업하려고 이걸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김은혜가 정말 악의적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여자는 내가 봤을 때 지금 토 나올 정도예요, 진짜. 공중파 앵커 했다가 아마 KT에서 상무 임원급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화천대유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삭제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짜뉴스로 막 밀어붙였던 적도 있고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식으로 앞뒤말 자르고 공격하는 방식이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만 해도 뭐 로봇 학대라든가 그것도 앞뒤 잘라서 한 거였죠. 음식점 총량제도 그 이야기 끝에 가면은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라는 말은 딱 잘라버리고 음식점 총량 가지고 막 공격했죠. 그리고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 이 말 가지고도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래 이재명이 설계했대. 지금 이런 식의 무슨 초등학생 말꼬리 잡는 걸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뒤 들어보면은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면은 정말 다르다는 거. 근데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언론인 출신의 김은혜다. 그러니까 비호감도 그 비호감인데다가 재산 공개할 때 웬만하면 자기 직계 가족의 한 80억인가 재산 갖고 있는 사람인데 쉽게 표현하면 부동산으로 돈 좀 벌었을 것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취미로 정치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런 국민의힘 안에서도 누가 나경원을 대신할 국장이 될 것인가 아마 그 안에서 경쟁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정치인하고 짧게 잠깐 대화를 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뭐든지 발목 잡기 하고 극렬하게 대립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됩니다. 정권 재창출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말을 하면 국민들이 정권을 안 주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소한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국민의힘 토론회는 대한민국 밖에서 하는 토론회입니까? 나라 경제가 폭망했대. 잘 돌아가고 있는 나라를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안철수 같은 사람들도 대한민국 정치가 망했네. 문재인 정권의 비리래.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주위에서 또는 여권에서 무슨 뇌물 받아가지고 지금 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역대급으로 깨끗한 정부예요. 거기다가 5년간 생긴 적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말이 됩니까? 그게 5년간 생긴 적폐라니.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또 아까 전에 제가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이라는 것이 이제는 제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사실 민주당이 거의 모든 의원들이 소속된 선대위를 출범을 시켰고 이렇게 해서 원팀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힘을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모아주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마천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뭐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한 걸 삭제했다?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지금 계속 방어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공격을 하거나 공격을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입법을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수세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방어의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좀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가짜뉴스 또 하나 해결. 뭐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이익이 안 나니까 안 지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의회가 동의를 안 할 테니까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게 먼저였었다라는 걸 앞뒤 다 자르고 나는 수익이 안 나니까 임대 아파트 안 짓겠다라고 이거를 정치 공세로 쓰는 김은혜는 목소리부터 비호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